우리 일상에는 매일 마주치지만 너무 쉽게 지나치는 분들이 계시죠. 출근길에 경비원 아저씨, 건물을 청소해 주시는 미화원 아주머니, 혹은 길가에서 야채를 파는 노인분들처럼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들의 낡은 작업복이나 직업이라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사연은 어느 조용한 아파트 단지를 뒤흔들었던 이야기네요. 경기도의 한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그린파크 아파트는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아주 평범한 단지였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며 서로의 경조사를 챙길 만큼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단지에는 모든 주민이 남몰래 고개를 가로젓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최명숙 씨였습니다. 최명숙 씨는 자그마한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남편의 직함을 마치 온 세상의 권력이라도 되는 양 휘두르고 다녔습니다. 입고 다니는 옷의 상표를 은근히 드러내고 손가락에 낀 커다란 보석 반지를 번쩍이며 아파트 단지 내 모든 대소사에 참견했지요. 특히 그녀가 가장 집착하는 것은 단지 내의 서열이었습니다. 그녀의 비뚤어진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미화원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부리는 하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린파크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박 노인은 전형적인 서민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최명숙 씨가 지나갈 때마다 행여나 불호령이 떨어질까 싶어 멀리서부터 허리를 굽히고 비위를 맞추기 바빴습니다. 늘 회장님이라 부르며 쩔쩔매는 박 노인을 보며 최명숙 씨는 묘한 우월감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노인의 동료로 새로운 경비원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강덕팔, 올해로 70이 된 노인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백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경비복을 입었음에도 어딘지 모르게 자세가 곱고 바른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그린파크 아파트의 조용한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강덕팔 노인은 첫날부터 다른 경비원들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주민들을 대할 때 결코 비굴하지 않았고 정중하면서도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아침마다 등교하는 아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며 인사를 건넸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부녀회장 최명숙 씨는 강 노인의 그 모습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는데 강 노인은 자신을 회장이라 부를 때조차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예의를 차릴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최명숙 씨는 관리사무소장을 방으로 불러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주민대표가 지나가는데 선비라도 되는 양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다니는 꼴이 보기 싫으니 당장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는 윽박질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최명숙 씨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연신 땀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리소장은 즉시 경비실로 찾아가 강 노인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나이 들어 이만한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괜히 밉보여서 좋을 것 없으니 앞으로는 좀 더 살갑게 허리를 굽히라는 당부였습니다. 하지만 강 노인은 그저 허 웃으며 소장에게 염려 말라는 대답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강 노인의 깊고 고요한 눈빛에는 세상의 풍파를 이미 다 안아본 듯한 깊은 여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명숙 씨는 강 노인의 그 여유를 기어코 꺾어놓겠다고 다짐한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최명숙 씨는 자신의 자동차를 정문 앞에 멈춰 세우더니 경비실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차에 흙탕물이 잔뜩 묻었으니 당장 수건을 들고 나와서 차를 닦아내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습니다. 동료 경비원인 박 노인이 깜짝 놀라 비가 그치면 깨끗이 닦아놓겠다고 말렸지만 최명숙 씨는 오히려 삿대질을 해대며 어디서 감히 경비가 말대꾸냐고 악을 썼습니다. 강 노인은 말없이 박 노인의 어깨를 다독이며 비장한 걸음으로 경비실 밖을 나섰습니다. 그는 단정한 걸음걸이로 차가운 빗속을 걸어 나가 최명숙 씨의 자동차 바퀴와 차체를 묵묵히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숙 씨는 시동을 켠 채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대단히 만족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감히 경비 주제에 누구에게 도도하게 구느냐는 식의 승리감이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단지의 진정한 지배자라도 된 양 우쭐해졌습니다.
하지만 빗속에서 수건을 움직이는 강 노인의 표정에는 분노도 서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맑고 투명한 눈으로 창문 너머의 최명숙 씨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몇 주 뒤 이번에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최명숙 씨의 하나뿐인 금지옥엽 아들 지훈이 문제였습니다. 올해 27인 지훈은 어머니의 과도한 치맛바람 속에서 매우 오만하게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지훈은 대형 가전제품 상자와 온갖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을 분리수거 규정도 무시한 채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렸습니다. 마침 분리수거를 정리하던 강 노인이 이를 발견하고 지훈을 불러 세웠습니다. 상자는 접어서 버려야 하고 음식물은 씻어서 내놓아야 다음 사람이 편하다는 정중한 권유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을 빼며 돈 받고 그런 것 정리하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아저씨나 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강 노인은 화를 내는 대신 행동을 귀하게 해야 인격이 귀해진다는 나지막한 타이름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마침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던 최명숙 씨가 이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귀한 아들이 경비원에게 훈계를 듣고 있다는 사실에 최명숙 씨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달려왔습니다. 감히 경비 주제에 누구 앞길을 가로막으려 드느냐며 당장 해고하라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소동을 목격한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관리소장 역시 혼비백 사나여 뛰어왔습니다. 최명숙 씨는 자신의 아들이 대기업 재단의 최종 면접까지 간 인재라며 이런 인간을 당장 해고하지 않으면 입주민 대표 자격으로 관리업체를 통째로 바꿔버리겠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지훈은 뒤에서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가소롭다는 듯 비웃고 있었고 주민들은 최명숙 씨의 등살에 눌려 눈치만 보며 웅성거릴 뿐이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관리사무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명숙 씨는 당장 해고 통지서에 도장을 찍으라며 소장의 책상을 두드렸고 관리소장은 어쩔 줄 몰라 강 노인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강 노인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자신 때문에 곤란해진 관리소장의 손을 잡아주며 잘못이 있다면 달게 받겠으니 관리 규정대로만 처리해달라고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날의 소동은 강 노인이 경위서를 쓰는 것으로 간신히 일단락되었습니다. 최명숙 씨는 이번에도 자신이 이겼다며 의기양양하게 사무실을 나갔고 아들 지훈은 엄마 덕에 속이 다 시원하다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날 밤 순찰을 돌던 동료 경비원 박 노인이 강 노인에게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고 다 받아주느냐는 억울함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강 노인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박 노인에게 인간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세상의 진실을 더 잘 볼 수 있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작은 권력에 취해 남을 짓밟는 오만함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바람 한 자락에도 쉽게 무너지는 법이며 자신이 참는 것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오만함이 스스로를 무너뜨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강 노인은 평생을 교육계의 정점에서 수많은 교사와 학생들을 이끌었던 전직도 교육감 출신이었습니다. 퇴임 후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세상에 소외된 구석을 직접 몸으로 겪으며 삶의 마지막 공부를 하고자 신분을 숨긴 채 이곳으로 왔던 것이었죠. 그는 최명숙 씨의 갑질조차 자신이 배워야 할 인간 본성의 한 단면으로 여기며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최명숙 씨가 그토록 자랑하던 아들 지훈의 미래 인재 육성 재단 최종 면접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재단은 국내 교육계에서 규모가 제법 큰 곳으로 합격만 하면 평생의 출세가 보장되는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최명숙 씨는 일주일 전부터 아파트 게시판에 아들의 면접 소식을 은근히 흘리며 유세를 떨었습니다. 면접 전날 밤 최명숙 씨는 지훈이 신을 검은색 가죽 구두를 들고 정문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어와 강 노인의 책상 위에 구두를 툭 던졌습니다. 내일 면접에 신을 구두이니 광인하게 닦아놓고 아침에 거수경례 크게 하며 배웅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강 노인은 책상 위에 떨어진 구두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박 노인은 기가 막혀 손이 부들부들 떨었지만 강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개인의 구두를 닦거나 사적인 배웅을 하는 것은 경비원의 업무가 아니라는 단호하고 품격 있는 거절이었습니다. 최명숙 씨는 역시나 평소처럼 당장 옷을 벗기겠다고 발악을 한 뒤 구두를 낚아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문 앞에는 최명숙 씨와 정장 차림의 지훈, 그리고 해고 서류를 든 관리소장까지 모여간 노인을 향해 표독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당신 마지막 날이라며 기고만장해하는 최명숙 씨의 목소리가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파트 정문 도로를 따라 반짝이는 검은색 대형 고급 자동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이 아파트 단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권위적인 자동차의 등장에 최명숙 씨와 지훈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자동차는 강 노인이 서 있는 경비초소 바로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의 수행비서가 재빨리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백발이 성성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노신사였습니다. 그의 얼굴을 확인한 최명숙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바로 지훈이 면접을 보러 가려던 미래인재육성재단의 최고 정점이자 재계의 거물인 이석재 이사장이었습니다. 이를 본 최명숙 씨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허리를 180도 굽히며 아청 가득한 목소리로 달려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셨냐며 우리 아들 면접을 위해 직접 데리러 오신 것이냐고 호들갑을 떨었죠. 지훈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석재 이사장은 최명숙 씨와 지훈을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하며 지나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로지 경비복을 입고 꼿꼿이 서 있는 강덕팔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사장은 강 노인의 앞으로 걸어가더니 무릎을 꿇을듯이 허리를 숙여 90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존경과 반가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사라지신 스승님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모른다며 왜 이런 곳에서 경비복을 입고 계시느냐는 통탄 섞인 물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파트 정문 앞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최명숙 씨의 입에서 가느다란 비명이 흘러나왔고 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면접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관리소장은 들고 있던 해고 서류를 슬그머니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강 노인은 허리를 숙여 이 이사장을 일으켜 세우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조용히 세상을 배우고 싶어 왔으니 개의치 말라는 너무나 덤덤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사장은 강 노인의 경비복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더니 이내 차가운 눈빛으로 돌변하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행비서가 서류첩을 펼치며 최명숙 씨가 평소 강 교육감에게 일삼았던 심각한 갑질과 폭언 제보들을 나지막이 보고했습니다. 이 이사장의 시선이 얼어붙어 있는 최명숙 씨와 지훈에게 머물렀습니다. 이 이사장은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은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죠. 이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지식보다 인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곳이라며 자네는 면접장에 올 필요도 없이 지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내렸습니다. 최명숙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 이사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식이 무슨 죄냐며 자신이 눈이 멀어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강 노인은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통곡하는 최명숙 씨를 향해 어떤 질책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이사장에게 교대 시간이 다 되었으니 그만 가자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짐을 챙겨 떠나는 강 노인의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꼿꼿했고 깊고 고요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명숙 씨는 주민들의 싸늘한 시선과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삿짐을 싸서 다른 동네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오만함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결과였습니다. 그린파크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는 새로운 경비원이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출근길마다 경비원 아저씨들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안부를 물었고 아이들은 정문에서 크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노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보이지 않는 유산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린파크 아파트 주민들은 매일 아침 정문을 지나며 마음속으로 깊은 무언가를 새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가진 작은 권력이나 물질적인 여유가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남을 쉽게 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 속 강 노인님이 보여주신 의연하고 여유 있는 태도는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고 남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밤은 내 곁에 있는 평범한 이웃들에게 먼저 따뜻한 미소와 감사의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